6.25 한국전쟁에서 필사의 각오로 싸웠던 우리 국군의 곁을 지켰던 화기가 있습니다. 이 화기는 전차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야포 하나조차 없었던 시절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요. 이 무기는 바로 박격포입니다. 자주포나 미사일 같은 대형 중화기에 그 위상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 박격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화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다름 아닌 발사각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포와 비교해보자면 자주포는 포탄을 멀리 날려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게 목적인 중화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50km에 달하고 최소 사거리도 18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발사각도를 45도 내외로 두고 있는데요. 반면 박격포의 사거리는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사거리도 10km 이하고 최소 사거리는 100km 이하인 박격포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탄약의 폭장량 차이도 있지만 박격포는 발사각도를 거의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덕에 엄폐물 뒤에 적군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과 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주포는 능선 넘어 산 뒤의 적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야 포탄을 멀리 발사할 수는 있어도 살살 발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박격포는 발사각도를 높게 세워 사격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하늘을 향해 발사된 포탄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능선 넘어 적의 머리 바로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눈앞에 엄폐물이 있어도 적을 직접 타격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꼭 필요한 화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박격포병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물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는 게 불가능한 박격포도 있지만 소형 박격포는 도수로 운반합니다. 그 덕에 보병중대에서 들고 다니다가 적을 만났을 때 즉각 화력 지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포병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지 깃털처럼 가벼운 무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포병이나 공중지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최전선의 보병에게는 이보다 믿음직한 화기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음속이 넘는 미사일이 개발된 현재에도 보병부대에는 여전히 박격포가 최고의 화력 지원 화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효율 높고 사랑받는 무기인 박격포를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면 교체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박격포를 운영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운영 중인 2S4 툴파는 포구경만 무려 230mm에 달하는 괴물 박격포입니다. 게다가 차량화가 진행된 자주 박격포라 운용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구경이 큰 만큼 포탄의 위력도 강력한데요. 포탄에 내장된 폭약만 무려 21kg 이상으로 박격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155mm 자주포의 3-4배에 달하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20km까지 늘어나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도 자주포급 화력과 사거리를 보여주는 2S4 툴판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련 시절에 생산된 2S4 툴판을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사용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툴판의 화력을 자랑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썩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뉴스를 본 우크라이나군이 툴판이 있는 위치의 건물을 파악해서 포격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툴판은 반격 한번 못해보고 완파당했는데요.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실 박격포는 화력보다 연사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전선에서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고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격포는 치고 빠지기에 아주 유용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병연대나 대대급 기계화 보병의 화력 지원 화기로 4.2인치 박격포 KM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M30은 비록 2S4 툴판에 비해 최대 사거리가 6.8km 정도로 짧고 포탄의 작약도 3.6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분당 발사 속도는 툴판이 1분에 고작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KM30은 이에 20배에 달하는 분당 2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약량은 적어도 포탄 한 발당 살상 반경이 40m에 달해 실질적인 연사 속도에 따른 파괴력은 러시아의 툴판이 감히 KM30에 비빌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냥 장점만 있을 것 같은 4.2인치 박격포에도 사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4.2인치 박격포는 포탄을 제한 무게만 해도 무려 303kg에 달하고 길이는 152cm인데요. 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차량 운반이 가능한 보병연대급이나 기계화 보병대대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지상포로 사용하려면 전개부터 초탄 발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최전선에서 보병과 함께 싸우는 만큼 포격 후 즉각적인 진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무거운 무게로 인해 느린 철수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오죽하면 이 무게 때문에 차량화 버전인 K242를 따로 개발하여 운용할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국토수호의 화력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보병부대의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4.2인치 박격포의 무게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이 최근 실전 배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격은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사거리는 무려 2.3배, 화력은 2.6배 향상된 완전 국산의 자주 박격포입니다. 구경이 커진 만큼 어쩔 수 없이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8발로 하락했지만 대신 초탄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아무리 훈련도가 높은 우리 국군이라 하더라도 4.2인치 박격포로 초탄부터 명중탄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평균 3-4번의 재사격을 거친 뒤에야 간신히 명중탄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훈련 중이던 4.2인치 박격포에서 발사된 초탄이 목표물에 무려 1km를 벗어나는 오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격은 무조건 초탄 필중입니다. 게다가 목표물을 옮겨도 제탄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화 사격 통제 장치 덕분입니다. 초탄이든 제탄이든 원하는 목표로 좌표만 입력하면 조준부터 장전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니 초탄이 빗맞으려야 빗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격포의 최종 진화형이자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나마 현재 전 세계에서 비격과 견줄 만한 자주 박격포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아모스 정도뿐입니다. 아모스는 우리 비격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웃돌고 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12에서 16발이고 최대 사거리는 10km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에는 대한민국의 비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아모스 한 개 추정 가격은 무려 90억 원에 달합니다. 박격포 주제에 우리나라 K9 자주포의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비격은 한 대당 가격이 3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속박격포라고는 하지만 화력 지원 화기인데 90억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비격이 이토록 훌륭한 무기라고 해도 워낙 자주포와 비슷한 외형이다 보니 크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박격포는 도수운반과 사격이 가능한 60mm 박격포 KM181과 81mm 박격포 KM187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화기는 그 도수운반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60mm 박격포 KM181은 보병중대의 화력 지원 화기로 사용될 만큼 가볍지만 그만큼 화력이 약하고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81mm 박격포 KM187은 현대전에서도 충분한 높은 화력과 사거리를 갖추고 있지만 도수운반하다가 병사들이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로 무겁습니다. 게다가 두 화기 모두 1980에서 90년대부터 우리 국군의 제식 화기로 사용될 만큼 노후화와 정확도 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똥포라는 악의적인 별명까지 따라붙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결국 이마저도 해결해냈습니다. 바로 최신형의 81mm 박격포인 KMS-114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KMS-114는 기존의 81mm 박격포에서 사거리를 대폭 향상시켜 최대 사거리가 6.3km에 달하고 최소 사거리는 75m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게도 기존보다 20% 감축해서 도수운반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박격포에 사용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개발해서 기존 6분이나 걸렸던 초탄 발사 시간을 무려 절반인 3분으로 줄여 획기적인 단축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최근부터 시행된 전 육군의 차량화로 KMS-114는 60mm 박격포의 자리를 밀어내고 4세대 중대지원화기로 실전 배치 중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사일이나 자주포 같은 대형화기뿐만 아니라 최전선의 보병까지 차량화하기가 바로 전군을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박격포병이 무거운 박격포를 들고 날랐던 시대는 이제 얼마 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육군으로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